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디텔 시즌2 홍해걸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오늘 2회째인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입니다. 남기세병원의 남기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희 참석해 주셔서요. 좋은 방송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지금 스타트 좋으신데요. 네. 예, 여러분 저희가 화요일 날 이제 8시부터 이 방송 시작한 지 이제 오늘이 두 번째. 예. 네, 첫 번째는 갑상선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서운한 건 역시 이 여러분들이 우리 집사람을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시즌 1 할 때 집사람하고 같이 할 때는요, 와, 막 400명, 500명 막 이렇게 몰렸잖아요. 그죠? 근데 저 혼자만 하니까 조금 좀 인기가 없는데, 선생님, 저희가 분발해서 집사람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참고로 남기세 선생님은, 네, 저 의과대학의 1년 선배님이세요. 네.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동기죠. 그죠? 네. 그래서 더 각별하고요. 아니 뭐 사신 방송은 아니고 워낙 또 실력이 있고 또 아주 출중한 분이라 오늘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척추 질환이죠? 예. 네. 척추 질환입니다. 네. 근데 선생님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난 어떤 사람이다. 자랑거리. 왜 저하면 우선 딱 세 가지를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네. 첫째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와, 진짜? 예. 그래서 그 의과대학 다니는 동안 네. 계속 장학금을 받고 다녔고요. 오. 두 번째는 특이하게도 정형외과 의사인데 신경외과 선생님들이랑 척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허. 정형외과 척추와 신경외과 척추의 장점을 다 취득했다. 이야. 챙겨서 나름대로 척추의 어떠한 좋은 점만 땄다라고 하고 싶고요. 네. 셋째는 요건 좀 얘기할 때 조금 죄송하긴 한데 네, 뭔데요? 네. 그래도 흔히 얘기하는 S대 나온 것 때문에 서울대? 예. 우리 방송 들으시는 거 서울대 아닌 분들이 훨씬 많은데 그런 얘기는 선생님 실수했는데 네, 잘 나가시다 그냥 이상하게 됐어. 하여튼 S대 나온 것 때문에 네. 그래도 환자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그만큼 좀 더 정직하고 착하게 그리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장점, 이 세 가지가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근데 선생님 이 스타일이 좀 독립운동 스타일이긴 해요. 근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네, 와, 그렇게 대단한 집안인지 몰랐어요. 아무튼. 근데 좀 약간 놀림거리가 좀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죄송한데 선생님 성함이 조금 좀 이상해. 성함이 남기세요? 남기세. 본명이잖아요. 본명 맞죠? 맞습니다. 근데 뭘 남겨요 도대체? 얼마나 베껴 먹이려고 돈을 막 남기려고 그러는 거죠. 병원 이름도 남기세요. 그리고요. 하여튼 그 이름 말씀을 드리면요. 네. 첫째 그런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할아버님께서 그 당시에 그 동네 그 국회의원 이름이 이기세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손자들 기자 돌림이니까 너도 성공해라 해서 남기세라 줬는데 이름 성까지 같이 붙이니까 뭘 남기세 이런 식이 됐고요. 중학교 때는 주로 그 성에 좀 눈을 뜰 때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요 성? 예, 성. 섹스 말하는 네, 건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기생 해가지고 약간 기생이라 불렸었고요. 그 뒤로는 이제 조금씩 자라면서부터는 뭘 남기냐. 네. 그래서 최근에는 아까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 이름이 남기세 병원 그러면 돈을 얼마나 남기냐고. 글쎄 뉘앙스가 그래서 좀 안 좋아. 예.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는 게 돈을 남기려고 그런 게 아니고 별명은 안 남기세입니다. 즉 디스크를 안 남기고 깨끗이 제거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예. 와, 여러분 아시죠? 여기 제가 진행하는 이 카카오 라이브 말이에요. 메디텔에는 훌륭한 분들이 아니면 못 나와요. 네, 진짜입니다. 제가 제 이름을 걸고 각 분야의 최고의 실력을 갖고 또 그 전문가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아주 평판이 좋고 환자들께도 진정성을 갖고 진료하는
그런 분들만 모신단 말이에요. 오늘 아주 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척추 질환에 대해서 본인이나 가족들 친지 가운데 뭐 디스크든 아니면 뭐 협착증이든 뭐든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세요. 우리 남생님이 최고의 첨단 지식으로 아주 정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근데 병원 자랑 좀 병원은 어디 있죠? 병원은 지금 강동구 길동이라고요. 네. 그 천호동 바로 밑에 있고요. 네. 그러니까 하남에 뭐 가지 않았을 정도 있고 지나가다 보면 13층짜리 건물이 있기 때문에 길동 사거리에서 눈에 잘 띕니다. 네. 어차피 홍보도 해야 되니까 홍보 좀 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출연료도 못 드리는데 아닙니다. 홍보 좀 하면 어때요? 봐주실 거죠? 네. 그러니까 길동에 병원이 있는 척추 전문 병원 남기세 선생님. 네. 그러니까 좀 주변에 좀 많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자, 여러분, 자 척추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일단 한 가지 궁금한 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정형외과 경험도 있고 신경외과 경험도 있고 예. 근데 척추를 표방하는 선생님들 보면 어떤 분은 정형외과 전문의, 어떤 분은 신경외과 전문의 두 과가 어떻게 달라요? 선생님 좀 달라요? 우선 처음 시작이 좀 틀립니다. 음흠. 아무래도 정형외과는 뼈부터 좀 더 학문을 배우고 신경을 다음으로 배우는 이런 차이가 있고요. 신경외과는 신경, 뇌 같은 신경을 만지면서 그다음 뼈를 다루다 보니까 척추에 있어서는 서로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주로 허리 쪽은 정형외과 의사가 많이 했었고 신경외과는 목 쪽을 주로 많이 했었고요. 또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약간 신경외과 의사가 좀 더 척추를 많이 하고 일본은 100% 정형외과 의사가 척추를 많이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레지던트 때까지만 해도 정형외과가 척추를 좀 더 많이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냥 흔히 아시는 혹시 우리들 병원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제일 한동안 예, 유명했죠. 네. 그 노무현 거기에 좀 대통령. 잠깐 계셨죠. 네. 그분 수술할 때쯤부터 신경외과가 한 80% 척추 수술을 하고요. 정형외과가 한 20% 이렇게 수술하는 이런 차이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네, 아우 저 핏불이란 분 저분 대단해요. 서울대 의대 가면 OS가 제일 인기가 많나요 아직도? OS가 정형외과인데 저 약자를 어떻게 알죠? 저분 의사 아니에요? 뭐 네. 의사 여기 왜 들어와요, 진짜 참 이상한 분이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정형외과가 제일 인기가 많네. 저희 땐 그랬는데. 요즘은 정형외과가 인기가 많은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그 조금 뭐 1, 2등은 아닌 것 같고요. 한 네. 3등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 그래도 어디예요? 네, 좋습니다. 아우, 질문이 막 들어오는데 이거 다 받으면 이거 한도 끝도 없는데 우선 비관적 로맨티스트 과거에 척추 분리증 수술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 질문이 올라가 버렸네. 예? 그 척추 분리증 받았는데 그 수술과 치료 방법을 물어보셨나요? 이거 올라가 버려서 이거 젠장이고. 저기 보여서 네, 제가 네,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척추 분리증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IQ랑 좀 비교하면 됩니다. 뭔 소리냐? 허리가 약간 약하게 태어났다는데요. IQ가 100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130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100으로 태어났다고 사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조금 더 130 사람 사는 것처럼 하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척추 분리증은 한 5% 정도에서 이렇게 태어나는데요. 이런 분들은 대개 40세 정도가 되면 관리가 안 될 경우는 그 마디가 덜컹거리면서 빨리 망가집니다.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되게 초반에 보는 경우가 한 30세 때쯤 보게 되는데 그러면 살 빼라, 운동해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관리를 잘해서 되려 잘 태어난 사람보다 더 오랫동안 잘 쓰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수술까지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큰 걱정은 아닌데 아무래도 약하니까 망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40대부터는 좀 더 관리를 잘 해주면 그렇죠. 상관없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새 비유를 해도 IQ가 뭐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또.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튼 조금 뭐 그 핸디캡은 있는 건 맞아요. 그죠? 약간 분리가 되어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나 잘 관리하면 문제 없다. 지금 그 얘기죠. 예, 맞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런 맞습니다. 얘기예요. 예. 네, 이거 질문 다 받으면 이거 안 되겠다. 일단 선생님이 준비한 게 좀 있는데 일단 목을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을 하면 일자목에 좋나요? 저것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예전에는 저희들이 생활할 때 주로 정면을 보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스마트폰, TV, 모니터 이런 거를 자꾸 보다 보니까 고개를 숙이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실제로
하늘을 보고 하루라도 하늘을 보고 지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면 되게 드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요즘 사람들이라면 가능하면 목을 뒤로 최대한 하늘을 한 번 정도는 보고 사는 게 좋은데 가끔 가다 목을 뒤로 제칠 때 팔이 심하게 당기는 목 디스크 환자분들은 네. 뒤로 제칠 때 너무 아픕니다. 어. 이런 분들은 지금은 뒤로 제치는 거를 조심하세요. 아이고. 대신 통증이 좋아진다면 그 다음번부터는 일자목 방지해서 최대한 뒤로 제끼는 걸로. 예,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젖히는 거 좋다는 얘기네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목 디스크가 있으면 조심하라. 예, 맞습니다. 예. 오케이, 네. 야, 마사지 받으러 가면 틀어진 뼈 맞춘다는 이유로 누워서 이렇게 꾹꾹 누르는데 뚝뚝 소리 나는데 위험하지 않은가요? 아, 제가 한 안 좋은 경험이 3분 정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추나, 그다음 마사지, 도수치료 이런 게 어떻게 생각하면 널리 보급이 돼서 그런 치료를 받다가 정상인은 큰 상관없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디스크가 심한 환자가 그런 치료를 받다가 디스크가 되려서 터져서 마비가 돼가지고 응급실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큰 문제 안 되고 시원하고 저림이 없으면 좋지만 뭔가 받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느낌이 이상하다, 그런 분은 꼭 의사한테 현재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받는 게 좋습니다. 네. 사이클 운동 디스크 때문에 한다 그러는데 헬스장에 가면 사이클 타는 거 있잖아요. 예, 앉아서. 예. 그거 좋아요? 허리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아, 저도 그래요? 적극적으로 사이클 운동을 권하는데 요거 역시 또 사이클 운동을 함으로써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뭔 소리냐?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허리를 약간 이렇게 제치게 되지 않습니까? 사이클을 타기 위해서. 그러면 허리에 디스크 있는 분들은 숙이는 게 안 아프니까 좋은데 이 제치다 보면 뒤쪽 협착증 있는 분들은 뒤쪽 구멍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려서 다리가 저린 경우도 있습니다. 협착증에는 안 좋다. 예, 안 좋을 아니요. 수 있다. 협착증이 안 좋은 게 아니라 협착증이 심해서 뒤로 제칠 때 통증이 있는 분은 안 좋다. 아, 통증이 있는 분은 대부분은 좋다. 대부분은 예, 좋다. 예. 네. 아이고 질문이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우리 준비한 거 되게 많은데. 네, 좋아요. 시술과 수술의 차이. 시술은 뭐고 수술은 뭐예요? 아, 너무 질문이 전문적이야. 네. 우리 수준이 대단해요. 네. 시술은 프로시저, 수술은 아퍼레이션인데 영어로. 네,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참 애매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치료 방법이 되게 심플했습니다. 주사 놓냐, 칼로 째냐. 이때는 주사는 시술, 칼로 째는 건 수술이었는데 요즘은 주사가 아니라 3mm짜리 관, 5mm짜리 관, 7mm짜리 관 이렇게 애매한 치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에 따라 똑같은 치료를 어떤 사람은 수술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시술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내시경화 디스크 제거술인데요. 그래서 저는 시술과 수술을 환자분들한테 구분을 이렇게 집니다. 시술은 디스크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제거되도록 도와주는 모든 방법. 그러니까 원인이 아직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안전한 방법은 시술로 구분을 짓고요. 원인을 제거하는 아무리 간단한 거라도 직접 터진 디스크를 가서 막 쪼그라뜨리고 제거하는 방법은 수술. 이거는 확실히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 대신 신경에 매우 근접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는 방법. 네. 예. 와. 라인 P1이라는 분이 막 익십을 당했다고 막 투덜거리시는데 빨리 질문 찾아보소. 라인 P1이라는 분이 자기 질문 답을 안 해주셨다고 지금 서운하셨어. 가서 빨리 질문이 뭔지 빨리 찾아보세요. 예, 찾아보고 뭐예요? 데드리프트 질문이셨나? 네, 라인 P님 어디 계세요? 네. 나가셨나 보네. 네. 네. 이게 질문들이요. 어쨌거나 네. 따로 모아서 저희가 다 게시판에 또 올려드릴게요. 자, 그래도 준비한 거 좀 해야죠, 선생님. 예, 그래도. 예. 자, 슬라이드 좀 보면서 좀 예. 해봐요, 선생님. 네. 아이고, 이거 아이고. 뭐 하는 장면이에요, 저거, 선생님? 이게 사진 멋있다, 이거. 예, 뒤에. 네. 뒤에 보시면 이게 이거 집중해서, 예, 이거 좀. 요- 예. 야,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선생님이세요? 마스크 쓴 분이? 예, 요게 저고요. 네. 요게 환자분이시고 어. 요게 아까 말씀드린 내시경이라는 겁니다. 우리 무릎, 어허. 어깨 요즘은 째지 않고 통을 꼽아서 하지 않습니까? 어. 보통 7mm 정도 되는 관이고요. 여기에 현미경이 달려 있어서 모니터를 보면서 디스크 꺼내는 장면입니다. 디스크 수술하는 예, 거군요. 치료할 때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의식이 다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장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조그만 관에서 디스크를 찾다 보니까 놓고 나올 확률이 1, 2%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수술받은 그 방법이고요. 아, 저 방법이 환자분들한테 엄청 장점이 될 수도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전신 마취는 아니고 환자도 다 의식이 있고 국소만 하고. 찌르는 맛. 예. 그러니까 막 뼈를 떼내고 뜯고 이건 아니네요. 아닙니다. 네. 그 자연적으로 있는 통, 한 약간의 그 추간공이라고 그러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관을 넣어서 2mm 되는 집게로 꺼내고 레이저로 태우고 네. 그래서 환자분이 수술 직후에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방법. 이게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일종의 비수술적인 요법이라는 예. 얘기죠. 지금도 널리 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멋있는데요, 선생님 진짜 서전 같아요. 아 근데 지금 로벤 후구님이 허리 굽힐 때 두두둑 소리 심하게 나는데 괜찮냐고 자꾸 걱정하시고 어때요? 짧게. 저희는 예. 참 질문이 많은데 네. 대부분 소리 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왜 문제가 안 되냐? 우리 그 사포라고 그러죠. 빼빠라고 들어오고 네, 이게 부딪히면 뻑뻑 소리 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몸에는 관절이라든지 인대 이런 게 조금씩 부딪히면 소리 나는데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건데 일부러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관절이 어긋나서 문제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소리를 내지는 마라 강박적으로. 맞습니다. 재미있네, 괜찮나, 자꾸 빠바빠 이런 거 막 계속 하는 안 좋아서, 사람도 그거 안 좋습니다. 이런 거 막 그거 하지 마십시오. 우리 누구 하는 사람 있지 않아? 예, 이게 하지 아주 마십시오. 그래요, 그죠? 예, 예. 그거 하지 마시래요. 아무튼 소리는 좀 날 수는 있지만, 네. 자, 빨리 그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선생님? 야, 이거. 아유. 이거 선생님, 잠깐만요, 넘기지 마. 이거 멋있으시네요. 사진하고 경력이 참 많으세요, 그죠, 우리 선생님? 네. 예, 저 의과대학 1년 선배님이십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넘어갈까요, 선생님? 이제 그다음. 네. 이거 퀴즈다. 선생님 퀴즈부터 바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죠? 항상 네. 척추의 기본은 네. 총 몇 개의 기둥이 있냐거든요. 아하.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지금 준비된 이런 거 척추뼈 마디가 있잖아요. 이게 좀 화면 좀 크게 잡아보세요, 제발. 예, 요런 뼈 마디, 요게 모두 몇 개 있냐 이거죠. 예. 목에서부터 여기 엉치까지 예. 말이에요. 자, 몇 개인지 맞추시는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인가요, 세 분? 네, 세 분 선착순으로 뽑습니다. 주관식입니다. 이거 어려운데 지금 막 검색하고 계실 거야, 틀림없이. 자, 하나, 둘, 셋, 네, 열어주세요. 몇 개요, 선생님? 정답이 저도 모르겠네. 총 33개가 맞습니다. 33. 오, 정답이 없어 근데. 물론 32개일 수도 있고요. 선생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4개일 수도 있는데. 예. 예. 아니 하나만 해주세요. 그럼- 정답이 뭐라고요? 그러면 32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의사 맞아요? 아니 뭐가 뼈가 왔다 갔다 해요? 하나면 하나지 왜 그래요 갑자기? 이게 사람 허리는 네. 그 퇴화되는 뼈가 있는데 그래요? 꼬리뼈 부분이 퇴화가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 꼬리뼈가 보통 4개인데 3개인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5개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답이 32개에서 34개 사이가 예, 나갔습니다. 32개에서 34개. 나는 카수다님. 그 다음에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야, 그 다음에 비관적 이거. 로맨티스트님, 33개. 미니미린님. 야, 여기까지 세 분께 드려야겠네. 예, 축하드립니다. 그 구분을 잠깐 줘서 말씀드릴까요? 네. 흔히들 길이는 목이 기니까 뼈가 많고 뭐 누구는 목이 짧으니까 뼈가 적고 생각하시는데요. 목뼈는 7개입니다. 7. 어허. 그리고 흉추, 등뼈는 12개. 그리고 허리뼈는 5개. 네. 꼬리뼈라고 그러죠. 엉덩이 쪽 뼈 5개. 그리고 꼬리뼈, 미추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게 3개, 4개, 5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보통 4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다 합하면 33개가 평균. 아하. 근데 때에 따라 32일 수도 있고 34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33개가 제일 정답인데 많습니다. 예. 때에 따라선 하나 적은 32, 하나 많은 34개까지도. 예. 아니 아까 라인피님이 자꾸 불만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맞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정답자가 누구죠? 그러니까 아무튼 보내주세요. 이 민감해요. 먼저 하셨다는데 아마 또 누락이 됐나 봐. 네. 자, 지금 맞추신 세 분께는 저희가 종합 비타민제 보내드릴게요. 주소 보내주세요. 우리 분 다 적어주세요. 자, 퀴즈. 총 33개, 33개가 있다. 여러분 의학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 얘기 무척 중요한 슬라이드인데요. 아하, 네. 보세요. 허리가 아프면
50%가 일주일 내에 좋아지고요. 95%가 3개월 내에 자연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즉 약을 안 먹어도 그냥 일상생활을 해도 좋아집니다. 근데 안타깝게 좌골신경통, 이거는 허리가 아픈 거하고 약간 틀린데요. 다리까지 저린 경우를 좌골신경통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75%, 4분의 3이 3개월 내에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병원에 갔는데 허리 디스크 있네요. 수술합시다. 그러면 틀린 얘기입니다. 왜? 3개월 내에 디스크가 있더라도 4분의 3, 때에 따라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70%는 자연적으로 3개월 내에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마비만 오지 않게 통증만 조절되게 조절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허리는 수술하지 마세요라는 얘기가 이런 근거 때문에 나옵니다. 이런 근거고요. 이게 안 잘리게 좀 뒤로 좀 더 해주지. 나를 너무 관시해 우리 팀들은. 이게 여기로 딱 자르 사람들.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이 얘기는 예. 조금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인가요? 의미가 예. 뭔가요? 의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무슨 의미냐? 허리 디스크가 있을 때 서둘러 수술 받을 필요가 없다. 마비만 없고 통증이 일상생활하는데 조절만 된다면 짧게는 6주, 길게는 3달을 기다려보는 것이 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럼 그 얘기는 네. 병원에 안 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 어떤 뜻인가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네. 지금 여기 요통 좌골신경통이라고 그랬지 암, 뭐 골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암이나 골절은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고요. 디스크와 단순 요통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내가 아프다 그러면 대부분은 단순 통증이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일주일 이상 간다. 그러면 혹시 이상한 건가? 혹시 나쁜 게 아닌가? 확인은 받으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만일에 저희들이 흔히 하는 요통, 염좌, 디스크 이런 거라면 걱정할 필요 없다. 하지만 가능성이 극히 적지만 무슨 출혈성 질환에 의한 혈종, 암, 뭐 이상한 어떤 염증성 질환 이런 게 아닌지는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게 저절로 좋아지고 좀 기다려야 하지만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한다. 이건 아니다.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로 아플 수도 있고 뭐 등등. 그쵸. 예, 진단은 필요하다. 제일 무슨 중요한 막 어떤 수술 같은 걸 막 서둘러 하지는 아닙니다. 않아도 되지만. 예. 네. 요즘은 환자분들도 똑똑해서 현명하게 마구잡이 수술을 권하는 의사는 다 피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더 걱정되는 게 병원에 안 가도 그냥 낫겠지 하고 무조건 6개월, 1년이 아픈데도 집에서 끙끙 앓는 분도 있습니다. 어유, 그건 또 그건 심하네요. 현명한 방법이 아니고요.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건 중요한 내용이고 언제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냐? 통증은 여기 보시듯이 1주 내 반에서 좋아지는데 1주가 됐는데도 뭔가 좀 계속 아파. 그러면 정확한 진단은 받고 디스크나 뭐 이런 거라면 기다려봐도 된다. 하지만 골절, 암, 뭐 이상한 질환일 때는 그에 맞는 정확한 치료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다음 얘기는 뭔가요? 수술과 비수술. 요것도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의사들이, 저 역시 정형외과 의사고 척추를 수술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결정질 때 참 고민을 하는데 왜? 제가 아무리 수술을 잘한다 하더라도 1, 2% 정도 수술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 저는 하느님이 아니고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나 뼈를 제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도 여전히 저리다 아프다 이런 환자가 있고 때에 따라 곪아서 고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결정질 때는 이 사람이 수술을 받을 만큼 지금 일상생활에서 괴로운지 수술을 했을 때의 위험성과 안 했을 때의 위험성을 꼭 비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수술을 한 경우에 바로 통증이 좋아지지만 4년 뒤에는 차이가 없었다. 아이고. 이게 의미가 참 있는 얘기인데요. 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즉 4년 뒤에는 어차피 큰 차이가 없으니까 나는 무조건 버티겠다도 답이 아니에요. 왜? 4년이라는 생활 동안 아프고 지내는 것도 아니고. 4년 크죠, 4년도. 그러니까 네. 지금 내가 크게 아프지 않다면 굳이 서둘러 수술할 필요 없다는 뜻이고요. 내가 너무 아프고 살기 힘들다. 그러면 4년 동안 아프고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다시 정리하면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무슨 염좌 이런 거는 대부분 저절로 좋아지고 우선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마비 오지 않나 다른 병이 아닌지 우선 찾아봐야 되고요. 만일에 통증이 있더라도 크게 심하지 않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
그러면 굳이 서둘러 수술할 필요 없고 음. 통증 조절하면서 1, 2년 기다려봐도 된다. 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 복잡한 걸 사실은 그냥 의사 선생님한테 믿고 시킨 대로 따라 하면 제일 좋은데 그죠? 예. 근데 이제 아주 일부긴 합니다만은 또 어떤 또 병원에서는 또 좀 잘못된 진료도 하고 과잉 진료도 예, 많이 하는 게 또 예. 사실이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골치 아픈 인정합니다. 이런 얘기를 예, 하네요. 예, 아무튼. 근데 아니 근데 왜 자꾸 저희 인상을 갖고 얘기를 하세요? 강아지상이 뭐예요, 강아지상이? 근데 칭찬이에요, 진짜 선생님 인상이 좋대요,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예. 인사만 좋은 게 아니고요. 아까 못 들으신 분들 계시죠?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세요, 진짜. 어우, 진짜 너무 부러워요, 진짜. 예, 제가 제일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때 어떤 독립운동을 하셨는데요? 그 일제 시대 때 네, 그 항일 투쟁이라고 그러죠. 그 네. 고향이 당진인데요. 충청도. 예, 충청도 어. 당진인데 뭐 그 독립 그 운동 그 하시는 그 김좌진 장군 여기에 들어서 같이 하신 건 아니고 3.1 운동하고 그럴 때 천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진 시내에 삼거리 조그만 데 있어. 거기서 네. 지역 주민들 모아서 같이 그러니까 무슨 3.1 증 이런 거 있는 거 맞죠? 법 그 판결을 받고 아, 그럼 됐어요. 아, 또 형, 왜냐면 네. 또 아무 증거도 없이 아, 여기 그건 나와서 아닙니다. 그냥 하시면 예, 예, 나중에 예, 또 예. 저희가 또 신뢰할 절대 수 아닙니다. 이 증 같은 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독립운동 가문이세요. 예. 네, 야,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요통은 특징이 있다. 결론적으로 아무튼 너무 서둘 필요는 없다. 뭐 제일 그런 중요한 느낌이 드네요. 내용입니다. 예. 그다음 또 볼까요, 선생님? 네. 요게 흔히들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흔히 염좌 삐끗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염좌라고 그러는데 네. 요거는 빨리 좋아집니다. 저 같은 척추하는 의사가 바로 명의가 되는 방법인데 환자가 실려왔다가 진통제 맞고 약 먹고 하루 이틀 물리치료 받으면 바로 거뜬히 나왔어요. 예. 이런 거는 그냥 예. 냅두면 바로 낫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흔히 꽁으로 먹는다 그러죠. 환자분한테 대로 저희가 그렇게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업계 있어요. 비밀을 너무 또 이렇게 아니, 얘기하면 아니, 뭐, 좀 예, 그렇죠. 예, 네. 하여튼 정말로 저희 입장에서는 명의가 되기 쉬운 질환입니다. 아, 저 환자는 되게 아프잖아요, 저거. 그럼요, 자꾸 실려오십니다. 예. 어. 예. 하여튼 염좌는 좀 원래 병이 좀 그런 특징이 예, 있다. 그렇습니다. 네. 걱정 안 해도 되는 삐끗했을 때는 바로 좋아질 수 있다. 네. 의사한테 가서 진통제 맞고 바로 쉬면 되고 때에 따라 뭐 흔히 얘기하는 한의사한테 침 맞아도 나고 물리치료사한테 그냥 마사지만 받아도 나고 네. 아니면 욕탕에 들어갔다 나와도 나고 이런 병이 염좌입니다. 네. 그러면 네. 그 다음부터는 고다음 병 수액 탈출증 디스크. 어. 이게 흔히 매스컴, TB 뭐 이런 데 다 나오는 그 병인데요. 어. 흔히 뼈뼈사이에는 이런 연골이 있거든요. 요 연골. 요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병을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까 좌골 신경통이라 얘기한 게 이게 같은 질환으로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아까 삐끗한 염좌하고 조금 틀립니다. 아까는 근육인대가 뭉치고 눌려서 아픈 건데 요거는 신경이 눌려서 아픈 거고 피부에 종기가 난 거랑 같다 생각하면 되는데 오, 네. 우리 종기 났을 때 가만히 놔둬도 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뭔가 좀 안 좋으면 항생제를 먹어야 또 필요하면 고름을 짜내야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스크도 대부분 약 먹고 물리치료하면 약 3개월 내에 아까 75% 좋아질 수 있는 병입니다. 수술 안 하고 저절로 없어지니까요. 디스크도 네. 근데 안타깝게 25% 4명 중에 1명은 그게 잘 안 돼서 주사 치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수술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고병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 병이 협착증인데요. 네. 요거는 주로 4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생기는 병인데 약간 개념이 틀립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하수도 싱크대 쓰다 보면 맥히죠. 어허. 그런 표현을 쓰는데 야. 요 모델 한번 보시면 네. 요 노란 게 신경입니다. 음. 요 신경은 다치지 말고 이렇게 뼈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데요. 음. 이렇게 감싸져 있는데 요 터널이 좁아지는 병입니다. 네, 이 노란 신경이 예, 예. 머리에서 발로 쭉 예, 내려가는데 요게 네. 이렇게 요렇게 구멍들이 뼈로 됐는데 나이가 들면 뼈끼리 자꾸 부딪히면서 사람은 기계하고 틀려가지고 뼈가 부딪히면 닳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라나면서 이게 자꾸 좁아집니다. 오, 이렇게 그래서 움직이면 예, 신경구멍이 좁아지면 신경에 피가 안 통하게 돼서 아까는 종기 난 것처럼 염증이 생긴 게 그게 디스크라면 이거는 신경에 피가 안 통해서 아픈 거. 그걸 협착증이라고 그러고요. 네. 요 디스크와 협착증이 제일 흔한 음. 치료 대상인 질환인데
요거는 두 개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디스크는 허리를 숙일 때 주로 아프고 이를 숙일 때 아파. 네. 협착증은 허리를 뒤로 제칠 때 아픈데 네. 그 이유는 디스크는 주로 앞쪽에 있으니까 허리를 숙일 때 신경이 디스크 쪽으로 이렇게 와 닿으면서 아픈 거고요. 네. 협착증은 구멍이 뒤로 제칠 때 좁아지니까 뒤로 제칠 때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허리를 숙일 때 아프면 디스크, 뒤로 제칠 때 아프면 협착증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치료 방법도 조금 틀립니다. 왜? 디스크는 종기 난 거랑 같아서 좌절로 좋아질 가능성이 75%인데 협착증은 뼈인대가 누르는 거랑 저절로 안 좋아집니다. 아하. 그래서 요거는 50% 정도는 수술까지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협착증이 디스크보다는 좀 더 예후가 안 좋고 좀 더 위중한 병이네요. 예. 근데 다행인 거는 통증의 강도는 디스크는 좀 더 심하지만 협착증은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협착증 환자들은 진통제 맞고 그냥 버틸만해요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건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협착증도 대개 보면 10명 진찰해 보면 대부분 약, 주사, 물리치료로 통증이 조절이 되는데 한 분 정도는 수술해야겠네요. 얘기가 나오죠. 그러네요. 예. 네. 주로 네. 자, 협착증까지. 나머지는 조금 간단하게. 나머지 뭐 설명해 불안정증은 네. 나이가 들면 뼈 사이가 덜컹덜컹 거리는데요. 딱 예. 안정이 안 돼. 흔들흔들. 우리 문에 나사 빠진 거랑 같다 생각하면 문이 덜컹거리는 거. 네. 그런 분들은 앉았다 일어날 때 한 번에 허리가 안 펴져서 아고고고 하면서 허리 피시는. 저도 좀 그런데. 아유, 저 저건가요? 불안해 죽겠네. 보통 예. 3, 40대 때부터 불안정증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홍 박사님도 좀 약간 있을 수도 그래요? 있는데 아니, 뭐 선생님은 없어요? 허리 괜찮아요? 저도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측만증은 잘 아시다시피 중고등학생들 허리가 이렇게 틀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네. 크게 기능성 측만증, 구조성 측만증인데요. 기능성이란 오랫동안 삐딱하게 앉아있던 사람이 한동안 삐딱해진 상태. 하지만 강제로 의사가 잡아피면 펴지는 상태. 이런 건 대개 운동이나 물리치료로 좋아지고요. 구조성 측만증은 태어날 때부터 또는 자라면서 뼈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허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쳐지지 않고요. 안타깝게 수술하냐 마냐고. 수술은 언제부터 하냐? 의사들이 고칠 때 대개 수술에 만족할 정도로 많이 휘어진 것만 고치거든요. 그래서 대개 40도 이상 휘어지면 수술해야 될 상황. 40도? 네. 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은 잘 일반인들 눈에는 안 띕니다. 그래서 그거는 치료 대상이 아닌 걸로 봅니다. 40도까지는 그냥 괜찮다, 선생님. 네, 저 같은 전문가의 눈에는 솔직히 띄는데요. 네. 저 같은 사람이 보고 측만증이긴 하지만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닌 병인지 아니까 냅두는 거고. 또 전문가가 아닌 분은 휘어졌는지를 잘 모르니까 못 찾아내는 거. 하지만 40도 이상이 되면 일반인 눈에도 휘어져 보입니다. 그러면 너 허리가 휘었네 이런 소리 듣기 생각보다 불편하거든요. 특히 여자들이 많이 휘는데 젊은 여자들 미용에 한창 관심이 많은데 그런 분들 휘어 있으면 사회생활하는데 엄청 불편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30도 휘어졌다. 근데 이게 사실 듣기에 따라 굉장히 기분이 찝찝한 얘기인데 그래도 선생님은 그냥 신경 쓰지 말라. 뭐 이렇게 뭐 수술이나 아니면 보조기나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보조기는 되게 잘하는 나이 중학생 이전에 도움이 되고요. 잘하고 나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다 잘한 다음에는. 네. 30도 휘어졌을 때 참 예민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탤런트 보면 진짜 미인인데 또 성형수술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도 휜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크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많다면 수술에 적응증이라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50도가 휘었는데도 나 자신감 있게 잘 살아. 굳이 뭐 허리 더 휘어지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아. 그러면 그냥 사셔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측만증은 성형외과 질환과 같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40도까지는 대부분 괜찮다. 네.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골다공증, 네. 압박골절인데요. 네. 보통 60, 70대 할머니들이 많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분들은 대개 꽈당한 것만으로도 부러질 정도로 뼈가 되게 약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과거를 생각해서 이분들이 에이 뭐 삐끗해서 아픈 건데 하고 집에 누워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여자가 60, 70세 이상이다. 근데 사소한 자극인데도 너무 아프고 그게 2, 3일 지났는데도
좋아지는 기미가 없다. 그때는 병원에 꼭 오셔서 제대로 골다공증이냐 골절이 아닌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네. 자, 중간에 양궁이 도움이 되냐, 또 사경님은 승마가 도움이 되냐, 양궁과 승마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좀 애매한데요. 저희 척추하는 사람들은 춤 같은 거를 제일 좋은 운동으로 생각합니다. 춤이 좋아요, 예. 춤. 예. 흔히 얘기하는 헬스클럽에서 만든 우락부락한 근육은 허리를 되려 망가뜨린다. 뭐 이런 거 막 들고 이걸 예. 하지 말라. 왜냐하면 혹시 그 감자탕 드셔보셨죠? 돼지 그 척추뼈. 네. 거기에 보면 그 뼈뼈새 붙어 있는 잔 근육이 있습니다. 그게 척추 자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근육이고 옆에 붙어 있는 큰 등심, 안심 이런 네. 큰 근육은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이 아니고 힘을 쓰는 근육이기 때문에 잔 근육이 발전을 안 하고 큰 근육만 발전시키면 통증이 되려 더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척추하는 의사는 이소령, 수영 선수 같은 잔 근육으로 매끈한 몸매가 허리에 더 좋다고 봅니다. 이야, 그래요? 아놀드 슈발제네고 이런 그런 건 안 큰 돼. 근육은 예. 되려 허리를 더 아프게 만드는 근육이라고.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거 안 네, 되고 네. 이렇게 가느다란 이런 근육. 예, 예. 그렇지만 그 잔세 근육이 예, 보이는 거 있지 살짝 이렇게.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양궁이 좋은 거 뭐 아니진 않지만 양궁이 크게 허리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승마가 허리에 도움이 되지만 꼭 도움이 되진 않고 차라리 우리 뭐 스포츠 댄스, 요가, 국선도 이렇게 세세하게 잘게 흔들어주는 분들이 허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승마나 뭐 이 양궁은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중간 정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원인 여기서 이렇게 쫙 이제 염좌. 네, 뭐 하나하나씩 나오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흔히 그 앉았다 일어나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들라고 숙였다가 일어나다 삐끗했다. 그게 염좌고요.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병. 흔히 얘기하는 약 먹거나 물리치료하거나 찜질하면 낫는 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와 차이점은 염좌는 허리와 엉덩이 정도까지만 아프다. 다리는 저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또 볼까요? 네. 염좌 다시 설명드린 거고요. 이거는 네. 또 뭐 말씀 안 드릴 거고. 넘어가고요. 네. 디스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육인대가 다쳐서 아픈 게 아니고 네. 신경이 눌려서 아픈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통증이 다리까지 아파집니다. 네. 뭐 신경이 어떻게 눌리냐? 우리 그 디스크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자동차 타이어랑 같이 보시면 되는데 이게 섬유륜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수액이라는 젤리 같은 게 있습니다. 나이가 한 20대 이상 되면 이 섬유륜이 타이어 노화되는 것처럼 찢어지기 쉬운 상태가 되고 그러면 이 압력이 제일 약한 곳이 이렇게 불룩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심하게 눌리면 내용물이 치약 짜는 것처럼 밀고 나와서 이쪽에 신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요 내용물이 건드리게 되는데 요 내용물이 수액이 신경에 강력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 때문에 신경이 손상을 당해서 이 신경통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다리가 저리고 때에 따라 마비도 오는 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위험한 병이라 할 수 있는데 다행히 저절로 좋아질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험하게 안 보는겁니다. 네, 이게 이 디스크가 네, 이런 식으로 좀 더 네. 이해가 편리되시죠? 네, 치약 짜듯이 뒤로 밀려 나오네요. 예. 이렇게. 네. 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밀려 나오는 거. 예. 흔히 수술할 때 보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요게 신경이고요. 요게 튀어나온 디스크입니다. 네. 옛날에 의사들이 MRI가 없던 시절에는 이 모양을 실제로 볼 수가 없었고요. 수술하면서만이 볼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하얀 게 마치 어떤 종양, 버섯처럼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그 연골종이라는 단어도 썼었는데 요게 생각보다 딱딱합니다. 그래서 신경이 막 나 죽겠다 하고 막 꽉 낑겨서 부어 있는 게 보이게 되는데 그럴 때 이런 신경이 마비도 일으키고 그러는 겁니다. 네. 와, 그러니까 이것도 MRI 예. 같은가요? 네. 아마 한 허리 아프신 분들이 한 1년 정도 고생하면 대부분 MRI를 찍게 되는데요. 이 MRI가 제가 인턴 때 처음 나온 그 검사 방법인데 이게 나오고 나서 허리의 치료에 어떤 신기술을 어떤 혁명이 이루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MRI가 없으니까 환자 증세를 보고 이쯤에 디스크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약 쓰다가 우리 옛날에는 침대에 그 3개월 동안 허리를 잡아서 사람 묶어매놓고 그랬었거든요. 아, 옛날에. 네. 이해 안 되시죠? 어. 옛날에 제가 한 고등학교 때 정도까지는 어휴. 수술하다가 한 4분의 1, 3분의 1은 마비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 수술을 진짜 안 하고 침대에 잡아맸었습니다. 3개월 동안요. 음. 똥오줌도 누워서 넣고. 그랬는데 제가 인턴 때쯤에 처음에 MRI라는 게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서 신경도 보이고 디스크도 보이니까 이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이게 나쁜 암이나 이런 게 아닌 걸 확인하는 목적이 첫 번째고 디스크가 신경으로 얼마나 눌렸는지 이게 신경이 여기 보면 요게 요 튀어나온 요 검은 게 디스크인데요. 워낙은 여기까지만 있어야 되는데 요만큼이나 튀어나오면 신경이 워낙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는 솔직히 약간 위험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주 보게 되죠. 약 물리 치료하면서 혹시 마비 오면 언제든 오세요. 오. 마비 없으면 가능한 한 활동 많이.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마사지나 허리 막 꺾고 이런 건 좀 위험합니다. 그러다가 크게 이게 딱 터지면 바로 마비가 오거든요. 네. 이게 MRI 사진입니다. 네, MRI는 정말 그 신혁명이에요. 예. 뭐 CT도 그렇고 노벨상까지 예. 받았잖아요. 대단하죠. 지금 제가 들은 얘기 제 그 교수님들이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예. 이제는 바보들도 진단을 내리겠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잘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저희 옛날에는 뭐 어느 레벨에서 예. 태어났냐 따라서 증세를 다 이제 달리 맞습니다. 막 추측을 맞습니다. 진찰을 하는데 이거 한번 빵 찍으면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니 여기 우리 두 스태프들도 튀어나오고 보이죠, 그죠? 네. 진짜 누구나 봐도 다 알죠, 튀어나온 거. 예, 야. 그래서 하여튼 요게 덕 때문에 척추가 옛날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아까 중간에 질문 하나 누가 네, 나오는데 네. 재채기야 하면 뭐 디스크 튀어나온다 그거 사실이에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실제 수술할 때 보면 수액이 터지기 직전에는 되게 얇은 막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찍 흔들리는 것만으로 저희가 어떨 때는 손을 딱 대면 바로 터집니다. 오우. 근데 이게 터진 거하고 안 터지게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왜? 터지면 내용물이 바로 신경에 딱 닿으면서 강력한 염증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마비가 오는 수가 있어요. 근데 얇은 막이라도 우리 풍선 같은 것도 얇은 막이잖아요. 거기다 누가 그 뾰족한 걸로 대면 바로 터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런 상태라면 재채기하는 그 삐끗한 복압 증가만으로도 바로 통증이 생기고요. 그럼 디스크가 있는 분 아까처럼 네. 심하게 튀어나온 분은 재채기 잘못하면 펑 터질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야, 예. 재채기 조심해야겠네요. 예. 여러분. 아까 그 얘기하신 분이 많네요. 예. 네.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러면 예. 재채기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얘기 좀 아니 해답을 하실- 재채기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은 예, 어떤 뭐 뭐 자세를 이렇게 하고 해야 되나요? 뭐 이래야 되나? 뭐 자주 작게 하시는 게 최대한 모아서 하지 말고요. 아이, 그 답변이 좀 예. 시시해요. 아니 그 선생님 재채기는 그 나중에 이비인후과 선생님하고 예. 아니 토탈 케어를 해야죠. 이 디스크 진찰 받고 아픈데 재채기 나온다. 그러면 뭐 자세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라. 이거 선생님 뭐 없어요? 뭐 하여튼 우선은 그 약 먹고 물리치료에서 최대한 그 디스크가 성나지 않게 네. 그걸 좀 붓기 염증을 가라앉혀 놓으면 재채기 하면서도 충격이 덜 가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기가 성나 있지 않은 상태면 안 터집니다. 예. 아무튼 크게 하면 안 돼요, 재채기. 예, 그렇습니다. 터질 쾅 수 하면. 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디스크인지 여부를 내가 MRI 찍기 전에도. 네. 야. 아마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네. 인구의 한 그래도 20-30%분은 거의 디스크를 앓거든요. 그게 저도 있어요. 예. 네. 첫째, 앉아서 신발을 신기가 어렵고 허리가 당긴다. 왜? 신발을 신으려면 허리를 구부리게 되고요. 네. 그럼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이게 당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디스크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양말 신을 때 특히 힘들어요. 저. 예, 이게 맞습니다. 구부리고 신어야 되는데 막 팍팍 당기니까. 근데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네, 네. 이게 허리가 당긴다 이게 신경통인 경우가 있고 근육통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뻣뻣해서 근육이 당겨서 아픈 경우도 있는데 근육이 뭉쳐서 신기가 어렵고 당기는 거는 그냥 둔통. 근데 디스크로 인한 신경통은 그러니까 아주 날카로운 통증. 막 칼로 찌르는 그렇죠. 듯한. 환자분들 표현에 따르면 송곳으로 긁는 느낌, 예. 뭐 칼로 째는 느낌. 오, 맞아요. 근데 이런 그 근육이 뭉친 거는 이게 뭐라 그러나 그 땡기는 느낌. 우리 그냥 운동 안 했을 때 뻣뻣한 느낌 그거랑 틀린 겁니다.
네. 그래서 디스크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거 분명 아셔야 하고요. 음흠. 요거 역시 같은 건데 누워서 다리를 끝까지 올리기 어렵고 통증이 있고 허벅지가 당긴다. 흔히 누워서 이렇게 다리 이렇게 올리는 건데. 네, 이거 무릎 펴고 예, 그렇죠. 네. 이거 역시 근육이 뭉쳐서 하는 거는 그냥 뻐근한 거고 누가 강제로 당기면 그럭저럭 되는데 신경통인 경우는 리바운드 증세라고 신경이 탁 닿으면 아프니까 환자가 자기도 모르게 반대로 확 내려버립니다. 신경통인 거하고 근육통 좀 틀리다. 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걸을 때 발 뒤꿈치 발가락에 통증이 있다. 뭔 소리냐? 허리에서부터 발까지 걸을 때 지리지리하게 이게 전기 타듯이 뭐가 통증이 내려옵니다. 네. 어떤 분은 벌레가 기어간다. 어떤 분은 칼로 긋는다. 그래서 허리부터 발까지 내려오는 통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걷거나 서 있을 때는 괜찮다. 아까 협착증은 걷거나 서 있을 때 주로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디스크는 거꾸로네요. 서 있을 때는 신경의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별로 통증이 안 오는데 앉아 있으면 신경의 길이가 자꾸 이게 길어지는 자세가 되고 그러면 아프게 되고요. 앉을 때도 아프면 디스크다. 예, 요거 네. 역시 같은 얘기.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네. 기침 재채기 역시 복압이 올라가면서 신경이 닿아서 그다음에 요거 화장실에 용변 볼 때도 배에다 힘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디스크가 터지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아, 변비도 변비한 자들.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참 복잡하네요. 아무튼 네. 아니 근데 이 디스크가 보면은 막 20대, 10대 젊은 사람들한테 흔하죠, 선생님. 제가 제일 어린 아이가 국민학교 4학년짜리로 수술한 적이 있는데요. 아, 선생님 저 근데 표현이 국민학교가 뭐예요? 잠깐.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예, 우리 방송이 그 무슨 뭐 뜰탁인가 그 나이 든 사람들 좀 비하하는 그런 방송도 아니고 나 돌겠어요, 진짜. 그때 진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초등학교 몇 학년이라고? 4학년이었는데. 그럼 몇 살? 11살? 예, 걔가 엄마랑 왔는데 야. 엄마 표현에 따르면 애가 공부를 못해서 저한테 데리고 왔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공부를 못하는데 왜 저한테 데리고 왔습니까 했더니 얘가 허리가 아프대하고 엄마가 무시하듯이 애를. 어허. 그래서 저한테 체크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너 뭐 학교 친구 사귀는데 어려움 있냐 했더니 얘가 얘기하는 증세가 디스크 같은 증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게 몇 개월이 됐길래 이상하다 해서 애를 실제로 MRI 검사를 했더니 태어날 때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 연골 환골단골절이라고 성장판이 조금 부러져서 태어나는 수도 있거든요. 태어날 때 허리가 무척 약하게 태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어린 시기에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있고 애는 앉아 있으면 아프니까 수업 시간에 자꾸 일어나고 선생님은 공부 안 한다고 자꾸 때리고 수업 방해한다고. 그러니까 애는 그래. 아프니까 일어나고 그럼 꾀병이라고 또 예, 혼났겠네, 저 선생님한테. 역시 척추하는 의사 역시 4학년짜리가 무슨 디스크? 근데 일반인들 눈엔 당연히 디스크라고 아닌 걸로 봤고 그래서 도저히 수술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 역시. 그래서 약, 물리치료, 주사치료를 6개월 동안 했는데 도저히 수업을 못 받아서 할 수 없이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그 애를 구박했을 엄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나중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는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네, 예, 공부 다행이네요.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아프지는 않고 잘 지냈어요. 네, 아무튼 디스크는 아무튼 젊은 연령층, 심지어 뭐 초등학교 애들도 생긴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네. 아이고. 아, 이건 뭔가요, 선생님? 골반이 왜 틀어져요? 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골반 예, 틀어짐. 대개 디스크가 아까 사진에서 보면 오른쪽 왼쪽 잠깐 앞으로 돌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디스크가 가운데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환자가 엎드려 있으니까 조금 왼쪽이거든요. 왼쪽에 튀어나오면 환자가 안 아프려고 자연적으로 몸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틀어집니다. 그래서 걸어 다닐 때 잠깐 뒷모습을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틀어져서 걸어 다니게 돼요. 이렇게 걸어가요? 예. 그래야 덜 아프니까. 아. 그러면 보시다시피 몸이 이렇게 틀어지면 걸어 다닐 때 오른 다리가 길게 느껴지고 네. 왼 다리가 짧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죠, 예. 당연히. 예. 그래서 골반이 틀어진 경우도 디스크를 디스크 가능성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좌우 어느 한쪽으로 튀어나오면 예. 안 아프게 하려고 몸을 이렇게 휜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가끔가다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구조적으로 디스크 이게 한쪽 디스크가 많이 달면 신경이 안 눌려도 이 환자는 자꾸 이런 식으로
틀어진 상태로 다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 튀어나온 쪽은 자꾸 디스크가 밀려나가는 압력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좁아지는 압력. 그러다 보면 실제로 디스크가 왼쪽에 터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골반이 틀어진 것도 허리 아픈 사람한테 무척 중요한 증세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조금 삐딱하다 자세가 말이에요. 그거 그냥 간과하면 안 되겠네요. 아유, 중요합니다. 꼭 치료 대상입니다. 아하. 그러면 네. 어떻게 하냐? 우선 틀어짐 자가 진단, 한쪽 굽이 아무래도 한쪽이 많이 밟게 되니까 빨리 닳고 바지도 한쪽이 더 길고 틀어질 수뿐이 없고 누울 때도 이게 한쪽이 볼록하니까 이런 식으로 편하고 길이도 다르고 이게 엉덩이 높이 다르고 네. 이럴 때는 가능하면 꼭 반대쪽으로 틀어서 꼭 풀어줘야 됩니다. 네. 단순히 자세가 안 좋았는데 초반에 근육인데 예를 들어서 주로 이렇게 앉아서 뭐 책을 보거나 얘기를 하다가 끝나고 나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틀어주는 운동을 해야 이게 구조적인 측만증이 안 되고 그래야 골반의 높이가 같고 그래야 허리를 좀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예. 네, 아무튼 디스크하고 골반이 틀어진 거하고 관계가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다음 또 볼까요, 선생님? 아, 다리 꼬는 거 안 좋나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다리 이렇게 딱 꼬아는 분들 많잖아요. 제일 안 좋은 자세죠. 예. 근데 아무래도 이게 제일 안 좋아요? 그럼요. 편한데 이렇게 딱 꼬아앉으면. 편하죠. 네. 왜? 잠깐씩 앉는 건 편한데 그 상태로 계속 앉아 있어라. 그러면 아마 다리를 반대쪽으로 또 한 번씩 올리게 되실 거예요. 박사님. 그렇죠. 네. 이게 한쪽 모으면 편한 건 사실입니다. 보시다시피 네. 허리가 이 뒤가 이게 요추 전만이라고 그러는데 네. 허리가 뒤가 약간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다리를 올리면 이게 이렇게 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요추 전만이 없으면 허리에 이게 이런 식으로 펴지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네. 그러면 신경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신경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허리에도 무리가 안 가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꼬는 자세로 허리가 자꾸 틀어진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럼 결국 신체 불균형이 오고 꼬지 말라. 네, 물론 네. 꼬을 수 있지만 그 자세로 오래 하지 말고 만일에 오래 했다 그러면 꼭 반대 자세로 다시 틀어서 균형을 맞춰줘야 허리에 좋다. 그 허리 안 좋은 분들은 식당에 가면 저 같은 경우는 바닥에 앉는 식당은 안 가거든요. 이렇게 테이블에 이렇게 딱 등받이 있는 거기 가면 좀 편하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그건 맞는 얘기죠. 선생님. 예, 맞는 그냥 얘기입니다. 바닥에 앉는 건 안 좋죠. 예, 안 좋습니다. 예, 그거 여러분 아셨어요? 근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근데 불가피하게 바닥에 뭐 회식 자리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앉아야 돼요? 양반 다리가 좋아요? 무릎 꿇고 앉아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무릎 꿇고 앉아 보니까 이제 다리가 저려서 못 앉겠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양반 다리로 앉는데 네. 가능하면 의자 있는 데를 찾는 게 이제는 허리에 제일 부담이 안 가고 특히 등받침이 있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그게 없는데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선생님. 양반 네. 자세가 더 좋습니다. 예. 양반 자세. 예, 무릎 꿇고 하는 거는 다리가 저려서 도저히 허리에 물론 허리만 생각하면 무릎 꿇고 하는 게 되려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르게 앉으니까. 그럼 방석을 어휴. 까는 게 좋아요? 안 까는 게 좋아요? 아, 이 좌골신경통이라는 게 또 하나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엉덩이 이 골반뼈에 보면 네. 이게 바닥에 닿는 뼈가 있습니다. 그걸 좌골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네. 딱 예. 뼈. 근데 네. 거기에 그 밑에 피부와 뼈 사이가 자꾸 부딪히면 어떤 손상이 갈까봐 윤활유가 들어있는 낭이 있는데 네. 오랫동안 맨땅에 앉아 있으면 거기가 자꾸 마찰이 되면서 점액낭에 네. 염증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다리가 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충격이 덜 가게 이 방석을 쓰는 게 좋고요. 아, 방석은 하는 네, 게 좋군요. 네. 혹시 나 엉덩이 근육이 너무 튼튼해. 흔히 얘기하는 오리 엉덩이야. 어허. 이런 분들은 솔직히 방석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운동을 많이 안 하면 이 대퇴 근육이 약해지면서 뼈가 바로 땅에 닿기 때문에 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방석을 쓰는 게 좋고. 야, 이거는 선생님, 그러니까 직장 분들이 이제 딱 바닥에서 회식하는데 방석이 몇 개 없어요. 그러면 엉덩이 큰 분들이 작은 분들에게 양보해야겠네요. 방석을. 아무래도 나이 든 사람한테 양보하는 게 우리나라의 그 미덕 아니겠습니까? 아, 선생님, 방송이 좀 한 가지 주제로 계속 가야지. 또 나이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또? 그 나이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같은 나이라면 엉덩이 이렇게 큰 사람이 엉덩이가 빈약한 사람한테 양보하는 게 옳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여자가 더 양보를 해야 된다는데 또 그것도 요즘 여성 상위 시대인데 그것도 좀 아니 같은 여성이라도 선생님 왜 자꾸 그렇다면, 예, 오늘 이렇게 예. 어깃장을 놓으세요. 나 참 방송이 그다음 선생님들 그다음 볼까요? 야 이거 할 거 많은데 2탄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나네? 이거 뭐였어요? 이거 왜 갖고 온 거였어요? 요즘에 제가 제일 난처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뭔데요? 가끔가다 아까 말씀드린 채로 디스크 협착증 환자분들의 한 75%, 80%는 수술 안 하고 약물 물리 주사 치료로 통증이 조절되고 낫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근데 그 얘기 듣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나도 수술하지 않고 주사로 고쳐주세요. 수술은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야, 환자분이 예. 병원에 와서 물론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근데 실제로 검사해 보면 모든 분이 다 똑같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막혔을 때 물론 간단하게 드릴펑으로 뚫을 수도 있고 꼬챙이로 뚫을 수도 있지만 너무 꽉 막히면 꼬챙이 드릴펑 계속하는 건 아니고 그때는 아저씨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할머니들 가운데 우리 옆 할머니는 주사로 고쳤는데 왜 나는 수술하자고 그래. 아이고. 그럴 때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왜 내놨냐. 물론 수술 없이 치료 부탁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수술해야 되는 상황도 있다. 첫째, 병이 너무 심할 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주일도 못 버틸 때. 와, 굉장히 아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약 써도 막 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통증이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애 낳는 정도의 통증이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아파봤는데 진짜 굉장히 아파요. 아무튼. 또 제일 겁나는 분이 다리가 잘 안 움직여요. 마비가 와서. 네. 근데 통증이 없다고 수술 안 하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을 이제 설득해야 됩니다. 어머님 지금 안 아프긴 하지만 평생 쩔뚝거리고 사실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아프니까 뭐 그냥 좀 안 움직이나 보다 생각하시겠지만 요즘은 수명을 100세로 보거든요. 20, 30년 쩔뚝거리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님 그때는 수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크게 드문 얘기인데 가끔 가다가 너무 자주 불편해서 물론 금방 좋아지는데 회사에서 쫓겨날 것 같은 상황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수술 없이 치료 부탁합니다 보다는 가능하면 수술 안 하고 치료할 방법은 없나요? 라고 꼭 부탁을 하시고 의사가 한 3명 정도가 왜냐하면 1명 정도는 가끔가다 이상한 의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3명 정도가 시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있습니다. 3명 정도가 수술을 해라 라고 얘기할 때는 수술을 받는 게 내 미래를 위해 좋은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꺼낸 슬라이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한동안 너무 의사들이 수술 막 해서 그게 미디어에서 또 맞습니다.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네. 그 반작용으로 요즘 환자분들이 수술하면 무조건 또 나쁜 걸로 알고 무조건 수술 없이 치료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게 안 좋을 수도 있다. 그 얘기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한동안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인턴 레지던트 때는 의사들이 수술을 잘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술의 결과가 한 반타작 정도가 만족하고 반타작은 불만스러워하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MRI 현미경 장비가 나오면서 의사들이 수술에 매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되게 실질적 보고에 따라 다른데 한 95% 이상은 환자가 만족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사들은 너무 과대망상에 빠져서 왜 고생합니까? 좋아질 수는 있지만 3개월 고생 뭐하러 합니까? 내가 바로 고쳐줄게요. 하고 그냥 무조건 다 했다. 그러면서 마구잡이 수술을 권한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병원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몇 주 지나다 보면 날 수 있는 디스크를 수술하는 경향이 많고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산병원의 이춘성 교수님 예전에 매스컴에 나와서 함부로 수술하지 마라. 그분이 선봉장이에요. 척추 수술하는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모든 매스컴에서 척추는 수술하는 게 아니다. 실제 아산 이춘성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디스크와 함부로 수술하지 마라. 근데 암 환자도 수술하기 싫습니다. 골절 환자도 수술하기 싫습니다. 마비원 환자도 수술하기 싫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되려 의사들이 수술하자고 그러면 되려 환자들이 과잉 진료하는 의사로 볼까 봐 너무 비수술. 수술해야 될 상황인데도 칼 안 대고 고쳐봅시다. 실제로 하수도가 너무 막혔어. 근데 계속 꼬챙이 대고 쑤시면서 언젠간 뚫어지겠죠. 이거는 제대로 된 치료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비수술 중에는 어떨 때는 그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흔히 얘기하는 상업적인 비수술이 많습니다. 그러게요. 수술이 아니라고 예. 막 포장은 하지만 예. 엄청 비싼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 수술 안 한 비수술을 했는데도 몇 백만 원의 돈을 내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게요. 뭐 신경 성형술 예. 뭐 아우 무슨 병원은 예. 와 너무 심하게 하대요. 그래서 예. 수술 없이 치료 부탁합니다라고 너무 얘기하다 보면 음. 그런 분들은 수술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비수술하면서 몇 백만 원을 들여서 몇 개월 동안 고생하고 마비 다 되고 수술 시기도 놓치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감히 말씀드리면 비수술만 너무 고집하는 것도 되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대학병원, 전문병원, 일반병원 하여튼 세네 군데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판단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렇지만 한 군데 의사만 들으면 혹시 그 의사가 치료 방법의 끝에 있는 의사일 수도 있으니까 잘못된 치료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수술 없이 치료 부탁합니다 보다는 가능하면 수술 안 하고 안 될까요? 요 편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 팔로알토님 말이에요. 팔로알토에 진짜 사시는 분인가? 그 지금 가장 핫한 데인데 저기 좀 무지 비싼 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 거기 계신 이 방송을 또 보시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아니 뭐 하긴 뭐 별명만 그렇게 근데 질문이 시니컬해요. 돈독오른 의사, 양심적인 의사들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야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아니 제가 아는 모 연예인이 계세요. 나이가 좀 많은 분인데 허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이따만한 나사못 있잖아요. 금속으로 해도 3개를 박았어요. 예. 근데 이게 또 아파갖고 또 수술해서 또 박았어요. 예. 지금 뭐 위아래로 몇 개를 박았는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예, 아 진짜. 우선 그 돈독 오른 의사와 예. 양심적인 의사 구분 짓는 법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기실에 앉아서 들어가고 나오고 진찰받고 치료받은 환자의 평을 들어보면 제일 간단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왜? 좀 미리 가서 예약 시간보다 1시간 전에 가셔서 이 의사가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지는 뭐 딴 얘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앞에 치료받고 온 환자의 반응을 보면 아 먼저 뭐 예, 시술이든 예. 수술이든 받은 사람들. 그렇죠. 저 역시 음식점 가서 맛있는 데인지 흔히 얘기하는 매스컴에만 난 집인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는 가서 앉아서 먹고 나온 사람들한테 맛있어요 그러면 물론 홍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먹고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뒷분들한테 편하게 얘기해 줍니다. 여기 맛있어요. 대신 손님이 뭐 직원이 불친절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이 진짜 나 병원 의사 좀 불안하다, 불편하다. 그러면 조금 빨리 가서 의사 선생님 어때요? 치료 받았어요? 결과 좋아요? 이거 물어보시면 제일 확실합니다. 야,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좀 일찍 가서 이렇게 좀 어슬렁거리다가 치료 뭐 수술 받고 오신 뭐 외래 오신 분들 슬쩍 가서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인터넷 환자 후기 본다고 누가 쓰셨는데요. 인터넷. 저 그거는 반대입니다. 예. 요즘에 그 홍보 목적으로 인터넷 후기를 쓰는 맞아. 병원도 있고 너무 많아요. 또 네. 돈을 이용해서 매스컴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혹시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 치료받은 환자한테 얘기 듣는 게 제일 저는 확실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터넷은 믿지 마시고 직접 환자분에게 슬쩍 물어보시라. 네. 네. 야,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이게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 수술 없이 치료 부탁합니다. 이게 능사가 아닐 수 있다.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요. 그러면 전체 요통을 100명이라고 하면 선생님 보시기에 수술이 꼭 필요한 사람은 몇 명 정도? 이게 참 틀린데요. 네. 무슨 얘기냐? 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딴 데서 다 비수술을 받다가 지방에서 짐 싸들고 올라오는 환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냥 이미 지역 사회에도 명의로 소문이 그 나셨고 정도는 자랑을 그냥 슬쩍 하시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수술 받은 환자가 가서 그동안 비수술 받다가 고생한 분이 짐 싸들고 와서 오자마자 수술하래요 라고 오신 분들이 있는 의사들은 대개 확률적으로 한 10% 정도 예를 들어 10명의 환자가 오면 한 10% 정도 수술하게 되고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동네 지역 그냥 요통 환자 아픈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는 환자분들은 한 1% 정도 결국 1에서 10% 정도를 수술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10명 가운데 한 명이거나 100명 가운데 한 명으로 어쨌거나 작은 숫자인데 맞습니다. 이분들은 수술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까지 방송을 보시고 걱정이 돼서 나 수술하지 않고 치료해줘요. 이러면 안타깝다. 예. 흔히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방송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방송에 그 나온 얘기 중에 약간 좀 속상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뭔가요? 가끔가다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을 봤는데 허리에 나사못을 20개나 박은 환자, 돌아가신 환자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우, 그래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20개 박으면 위험하고 죽을 수 있는 수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허. 실제로 측만증 환자나 후만증, 때에 따라 골절이 심한 환자는 20개를 박아야 될 환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측만증이나 이런 예. 거. 네. 근데 매스컴에 나올 때 그런 환자가 죽습니다. 죽은 환자 하나의 단편적인 얘기만 보여주다 보면 일반인들은 나사 박으면 죽나 보다. 이런 식으로 오판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스컴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주위의 의사들 아마 대개 한 달이 건너면 다 의사들 친구도 있고 지인도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좀 더 정확한 판단이 되고요. 항상 매스컴을 보고 판단할 때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해주십시오. 네. 부탁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얘기가 빗나가는데 사실은 그 의사 환자 간에 이렇게 신뢰가 있으면 당신은 수술이 필요합니다. 열에 한 명에게 말이죠. 네. 의사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면 환자도 딱 하고 나머지 9명은 안 하고 하면 그럼요. 좋은데 그게 지금 깨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해도 될 사람을 나한테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거나 1시간 전에 이렇게 대기실에서 이렇게 좀 다른 환자분들의 평들을 듣자.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네, 그러네요. 자, 저희 집사람이 왜 안 나오냐 그러는데요. 예.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아요. 아시잖아요. 그래갖고 아무튼 나중에 끌고 나올게.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 우리 남기 선생님하고 동기인데 왜 안 오는가 한번 인사라도 한번 하고 어디 누워 있나 봐요, 집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큰 놈이 저 이제 군에 나와서 둘이 뭐 데이트하고 있어서 양해해 주십시오. 아무튼. 네, 다음에 아무튼 저 데리고 올게요. 아무튼. 선생님 나 한번 보면 좋은데 동기시니까. 네. 그럼요. 친하죠. 저도 네. 많이 노트 빌려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사모님이 워낙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또 뭐 잘하기는요 뭘.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선생님.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네. 요것도 중요한 사진인데요. 네. 깜빡 잊고 안 할 뻔했는데 예. 환자분들한테 자연 치료됩니다. 그러면 자연 치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또 질문하십니다. 그러게 내버려두면 왜 좋아져요? 우리 종기 났을 때 그냥 냅둬도 그렇고 항생제 먹어도 그렇고 그냥 싹 사그러들죠. 어허. 요게 요 튀어나온 디스크인데요. 네. 요 환자가 3년 만에 저한테 다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땡긴다라고 해서 MR을 찍게 됐습니다. 자연 치료가. 근데 보면 요 튀어나온 부위 여기가 없어진 게 보입니다. 오, 진짜다. 세 번째 여기서 쏙 들어갔다. 여기는 들어갔고 여기는 볼록하게 나왔고요. 큰 차이가 아니라 눈에 잘 안 띄는데 요거 두 개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그냥 약 먹고 물리치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크가 어떻게 치료되냐면 튀어나온 수액 부분이 내 몸에 적혈구, 백혈구가 막 다가가서 청소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와, 내 몸에 자정작용이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부위는 빈 공간은 상처 조직으로 채워지고 어허.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와우. 근데 이분이 왜 왔냐 저한테. 여기는 났는데 그 위에 여기 하얗게 약간 터질랑 말랑했던 요 윗부분이 이런 식으로 조금 터져서 흘러내린 겁니다. 아이고 또 그러니까 위가 좋아졌지만 다른 마디가 또 망가질 수도 있어서 가능하면 한번 디스크 고생하신 분은 꼭 살찌지 않게 그리고 열심히 허리 운동해서 튼튼한 허리를 만들어줘야 이걸 재발은 아니지만 다른 마디에 또 망가질 수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사진이라고 들고 왔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아무튼 이 튀어나온 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저절로 들어가네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녹아 없어지는 이게 녹아 없어지는 거네, 아무튼. MRI 상으로 딱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막 만일 이분이 막 뼈를 뜯어내는 뭐 수술을 했더라면 좀 후회할 뻔한. 그럼요, 후회하죠. 네, 그래요. 자, 다음 또 볼까요? 네. 요것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네. 요 터져 있던 게 요 검은 부분이 요게 튀어나온 부분이거든요. 네. 요게 조금 줄어들어서 이제 안 보여서 이제 하얀 게 다시 식경질화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는
튀어나온 게 녹아 없어진다. 네. 다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아까 선생님들 미안한데 자꾸 질문을 안 해주면 또 서운해하시거든요. 아까 척추 측만증은 평생 안고 가나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기능성 측만증 즉 네, 일시적으로 어떠한 나쁜 자세를 오랫동안 했을 때 근육인대가 뭉쳐서 또는 어떤 통증으로 해서 틀어진 측만증은 통증이 좋아지거나 뭉친 근육을 풀어주면 좋아지는데 구조적 측만증, 뼈가 틀어지면서 생긴 측만증은 안 좋아집니다. 근데 뭐 약간 휘어져 있어도 평생 가도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 참 중요한 얘기 할게요. 네, 구조적 측만증, 뼈가 틀어진 거는 안 좋아지는데 외견상 볼 때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왜 사람은 뼈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뒤에 근육, 피부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열심히 밸런스 운동을 하면 엑스레이 찍으면 뼈 모양은 그대로라도 근육인데 밸런스가 좀 잡히면 외관상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그래서 구조적 측만증이라 하더라도 허리 운동을 열심히 해주면 눈에 보기에는 좀 더 예뻐질 수 있으니까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 김용정이라고 그 콜롬비아의 예, 선생님 예, 선배님 예. 저 계시잖아요. 그분도 측만증 저희랑 인터뷰할 때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뭐 코나 눈 생김새처럼 약간 휘어진 건 그냥 다양성의 하나로 그냥 잊고 지내시오. 뭐 이렇게 예, 얘기하시더라고요. 환자분들이 네. 운동으로 허리를 피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음. 그거를 엑스레이 사진으로 입증을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게요. 뼈 모양은 절대 어떤 동작을 해도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고서는 안 펴지게 돼 있거든요. 구조적 측만증은요. 근데 외견 엄마가 볼 때 남자친구가 볼 때는 허리가 좀 더 날씬하고 예뻐졌다 그럴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러게. 차이점이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진짜 사랑하는 사이면 엑스레이 찍어갖고 좀 휘어진 것 같고 뭐라 그러면 그런 놈은 차야 돼요. 맞습니다. 안 그래 아무 문제 없는데 뭐 평생 사는데 사는데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예. 예. 와 근데 선생님 지금 오늘 지금 인기 짱인데 선생님 별명이 척추 요정이래요 선생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좀 심하시네. 지금 무슨 선생님이 어떻게 요정이야? 뭐좀 좀 알다- 요정이라 하기엔 머리도 예. 좀 그렇고 아니 근데 뭐 머리도 하얗고 남자분인데 무슨 하여튼 예? 척추 요정? 예. 다른 정보 드리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이 진정성을 예. 그러니까 우리 이분들이 참 고마워요 아무튼 이 지금 바쁜 시간에 다 이렇게 들어와서 격려도 해주시고 우리 남기세 선생님의 별명을 만들어 주셨네. 척추 요정. 예. 뭐 하여튼 예. 요정은 솔직히 불가능하고요. 네. 하여튼 척추 할아버지 정도로 예. 네. 네. 지금 또 뭐예요? 저 철봉 운동하면 좋나요? 이 질문?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되게 허리가 아픈 분들이 예. 그러니까 그냥 사람은 서 있기 때문에 자꾸 하중을 받기 때문에 이 디스크도 빨리 닳아 없어지고 근육도 뭉치고 그런 겁니다. 철봉 운동을 하면 이 하체 무게 때문에 척추가 당겨지게 됩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허리 견인 치료하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봉 좋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떨어지지 않게 너무 과격하게 하다 떨어지면 허리 심하게 다칠 수 있어서 운동은 좋지만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히 이렇게 제일 안 좋은 운동이 뭐예요? 제일 척추에. 척추에 안 좋은 운동. 예. 볼링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런 마라톤인가요? 건 아니요, 그런 건 다 큰 문제는 없고요. 뭐가 제가 제일 좀 권하지 않은 운동은 접촉성 운동이라고 그러죠. 축구, 격투기, 유도 부딪히고 이거. 그런 거는 허리가 다치기 딱 좋습니다. 이 사람 몸의 기둥이 척추기 때문에 모든 운동을 할 때는 허리에 힘을 쓰지 않고 운동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특히 접촉성 운동, 뭐 축구만 해도 꽈당 하고 부딪히면 허리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는 부딪히지 않은 운동은 다 하십시오. 하지만 추가로 혹시 허리를 위해서 뭐를 새로 해야 된다 그러면 스포츠 댄스, 요가, 국선도 이런 좀 정적이고 마이너하고 이런 그런 운동을 좀 추가로 해주면 허리가 더 좋다. 네. 선생님, 근데 보니까 아까 척추 요정 선생님 좋아하셨는데 네. 그 귀엽고 예쁜 요정이 아니라 허리요 발을 정이래요. 이거 한자로 허리요 발을 정. 그럼 가능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요정 되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요정. 그 요정이 아니고 허리를 바르게. 근데
이거 만든 분이 정말 기발하신데요. 예, 어째 놀랐어요. 누구세요? 예. 찾아서 우리 저자 감사 표시해야겠다. 선생님 뭐 선물 같은 거 하나 없어요? 진짜? 선물도 하나 안 갖고 오시냐? 제가 꼭 저기 허리 긁어주는 뭐 무슨 뭐 이거라도 효자손 하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효자손이나 뭐나 뭐 예. 하나 좀 들고 오세요. 예. 허리 아니 운동기구 뭐. 우리 지금 척추 요정 이렇게 허리요, 발을 정 이렇게 선생님께 지어주신 분 찾아봐요. 어느 분인지. 너무 감사하다. 조 질문 대답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5번 욕추 척추 분리증으로 병원에 갔는데 러닝을 할 때 허리가 아픈데 병원에서 통증을 참고서 운동을 하려는데 맞는 말인가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흔한 질문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운동을 하면 더 아프다. 이게 대부분 얘기거든요. 근데 운동을 안 하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법을 말씀을 드리면 약 먹고 운동하세요.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약 부작용이 있는데 하고 걱정을 하거든요. 흔히 저희가 척추에 주는 약은 소염 진통제,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조절하는 약입니다. 이것들이 허리가 아픈 게 대부분 다 염증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아픈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염증이 잘 안 가라앉아서 더 질환이 악화될 수 있지만 염증을 가라앉히면 통증이 조절이 되고 운동을 함으로써 주위 근육이 강화되면 다시 재발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차로 비교해서 세워두면 적절하게 굴리는 것보다 더 빨리 망가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 네. 그래서 허리가 아플 때 하루 이틀 쉴 수는 있지만 일주일 이상 쉬는 거는 쥐약. 아주 해가 되는 겁니다. 방송에서 쥐약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아유, 독약. 아무튼 안 좋다. 네, 안 좋습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금기. 하면 안 차라리 돼요. 약 먹고 운동하셔야 내 허리가 건강해진다. 야, 지금 이 말씀은 아주 인상적으로 다가오네요. 그러니까 조금 아프더라도 운동을 해야 하는데 약을 먹고 안 아프면 운동을 하라.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니까 운동 안 한다. 이거 안 된다는 안 얘기예요. 됩니다. 약을 먹고 좀 통증을 가라앉히더라도 약간의 운동을 하는 게 좋다. 특히 또 디스크 환자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그러면 허리를 움직이지 말고 꼿꼿하게 있어야죠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허리를 꼿꼿이 하려고 그러면 근육이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요. 근육이 피로해지고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디스크에도 무리가 가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랑 똑같은데 디스크 환자다? 그러면 심하게 아플 때는 당연히 못합니다. 근데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주사 맞으면 통증이 되게 반 이하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슬슬 참을 수 있을 정도의 통증 보면서 운동을 시작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뻣뻣하고 강한 허리는 되게 약한 허리, 즉 강철은 잘 부러진다는 얘기랑 같은 거고요. 대나무처럼 휘청휘청하고 유연한 허리가 실제 강한 허리입니다. 그래서 허리 아프고 디스크 있으면 조심해야지가 아니라 운동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약을 먹어서라도 운동하라. 지금 그렇게 중요한 얘기하시네요. 네, 그만큼 운동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야. 하기는 그 복대 같은 거 오래 차고 있으면 처음에 찰 때는 편한데 딱 떼면 막 안 움직이니까 더 나빠져서. 그 어떤 분은 그 옛날에 그 문재호 박사님이라고 재활의학 하는 유명하신 분. 그분은 그 얘기해요. 이 복대가 그 친구로 만났다 원수로 헤어진다. 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도 선생님도 좀 그런 거 좀 개발하세요. 그 방송 잘하시려면 그런 멘트를. 진짜 저도 그 똑같은 얘기를 환자분들한테 뭐라 하냐면 기부스에다가 풀른 팔 부러질까봐 계속 안 움직이면 이 팔 어떻게 되죠? 그러면 환자분들이 이해 빨리 합니다. 복대는 계속 찰라고 그러세요. 기부스는 빨리 풀르고 운동하려고 그러는데. 그러게. 그래서 복대도 기부스랑 똑같습니다. 잠깐 찼다가 뼈가 붙었다. 즉 디스크 염하고 조금 치료되면 바로 움직여줘야 강하고 유연한 허리가 되는 겁니다. 네. 참. 네, 말씀하십시오. 네. 혹시 그 부부 생활도 허리가 매우 좋습니다. 그것도 뭐 꼭 하시고. 뭐 그 정도 얘기는 뭐 여기 다 성인이고 참 머쓱해 하세요. 그냥 섹스라고 하세요. 괜찮아요. 네, 섹스도 도움이 된다. 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할 수 있으면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요. 그래서 대개 저 같은 경우 수술 후에도 대개 한 2, 3주 지나면 서서히 즐기십시오라는 표현을 쓰고요. 2, 3주만 지나도? 그럼요. 그 어떤 빠른 분은 대개 일주일 지나면 거의 정상 활동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프긴 아픈데 그래서 약 먹고 허리 운동을 해주란 뜻. 이거 제일 중요한 얘기는 허리를 가만히 두는 건 절대 아니다. 이 얘기가 제일 주 요점입니다. 그럼 기왕 발언을 하셨으니까 뭐 어떤 자세가 더 좋아요? 그러면 나오네. 네. 잘 아시죠? 그 남자 일반적인 하위, 자세. 여자 위. 예? 남자가 바닥에 있고 여자가 위에 있는 자세가 초반에 허리가 안 좋을 땐 좋고요. 오, 여성 상의가 그렇죠, 좋다. 그렇죠. 조금 허리가 좋아지면 흔한 뭐 자유롭게 보통 자유롭게 하는 거는 한 4주에서 6주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골프 이런 것도 뭐 보통 한 4에서 6주부터 시작하라 하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은 4에서 6주부터 하면 된다. 그 이전에는 허리를 조심스럽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1, 2주 있다 뭐 하고 싶을 때는 아무튼 여성이 위에 올라가는 자세가 좋다. 네. 스테로이드 주사 얘기가 질문으로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허리 아플 때 주사. 네. 그 스테로이드 주사가 왜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크는 염증이거든요. 염증을 치료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경치료라고 디스크 환자들 제일 많이 쓰는 게 덱사메타손이라는 스테로이드를 제일 많이 쓰는데 그 용량이 흔히 뼈주사라고 하는 이것 맞는 거에 한 10분의 1 정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맞을 때마다 스테로이드 걱정을 참 많이 하는데 의사들이 현명한 사람들은 대개 3번 이상은 잘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뼈주사에 비해서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요.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할 수도 있고 정상활동이 빨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치료, 스테로이드 치료는 매우 강추하는 방법이고 저만 강추하는 게 아니라 모든 척추하는 의사 예를 들어 재활의학과, 마취통증과, 정형외과, 신경외과가 공히 인정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게요. 왜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적절하진 않지만 한간에는 신경 차단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건강보험도 되고 그럼요. 환자 부담이 적기 때문에 맞습니다. 비교적 널리 사용되는 수술이 아니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때 쓰는 약물이 스테로이드인데 그렇죠. 그때 쓰는 스테로이드는 상당히 안전하다 그런 얘기네요. 최소 용량을 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도 써야 할 땐 써야 한다. 그럼요. 네, 무조건 막 기피하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럼요. 그러면 지금 기왕 여쭌 김에 신경 차단술이 있고 이제 신경 성형술이 있잖아요. 용어가 비수술적인 대표적인 두 가지잖아요. 각각 장단점이랄까요?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러니까 적응증. 저 역시 신경 성형술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왜 두 개를 같이 하냐? 신경 차단술은 제일 좁은 부위에 주사를 위치시켜서 약을 뿌려주고 나오는데 심하게 눌려 있을 때는 그 주사 바늘이 거기에 잘 안 닿고 거기에 약이 잘 안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느다란 관, 보통 2, 3mm 되는 관이거든요. 그걸로 그 부위까지 쑤셔 넣어서 닿아가서 약을 뿌려주고 나서 성공률이 주사 치료보다 더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나라에서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100만 원 이상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신경 성형술은 비싸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우선은 주사 치료를 1, 2회 해보고 효과가 있거나 좋은 경우에는 그렇게 밀고 나가면서 치료를 끝내는데 안타깝게 1, 2회 했는데도 증세 호전이 없을 때는 수술을 바로 하는 거는 아직은 조금 과잉이기 때문에 신경 성형술을 권하고요. 환자분들에 따라서 너무 심해서 신경 성형술로도 안 될 정도일 때는 바로 수술로 건너뛰기도 합니다. 네, 그 판단을 잘 하셔야겠네요. 수술이 필요할 땐 다 날리고 바로 해야 되네요. 근데 신경 차단술은 건강보험이 되는데 그건 한 비용이 얼마나 되죠? 신경 성형술은 들어가는 약제에 따라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조금 넘어까지. 환자가 내는 돈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정도면. 그 차이가 있는 이유는 쓰는 약제가 의사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 아까 말씀드린 스테로이드와 마취약은 보험이 되는데 거기에 흡수가 잘 되는 하얄유로니다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나라에서 의료보험 적용을 안 해줘서
보통 병원에 따라서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이렇게 받게 돼 있습니다. 음. 그걸 쓰냐 마냐에 따라서 5만 원 이하가 되기도 하고 5만 원, 10만 원 이상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약을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경 차단술은 아무튼 좀 부담 없이 할 수 예, 있는. 예. 네, 이건 뭐 적절한 제안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래도 저희 그 비욘디 이 카카오 라이브 예. 이거 우리 보신 분이 이제 지인들이나 가족들 또는 환자분들 계시면 예. 아, 남기세 선생님 척추 요정인데 한번 가서 진료 받아보라 하면 그 환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생님? 우선은 네. 감사합니다. 그 뭐 쌩깐다고 표현하나 이러면 안 되죠, 선생님. 네. 두 번째는 예.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진료비를 그리고- 싸게 해주고 이런 건 안 돼요. 왜냐하면 왜냐면 이게 잘못한 법 위반이에요. 아닙니다, 이게 또 아닙니다. 환자 유치할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 해당 안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뭔 소리냐? 예, 예. 제가 잘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네. 끝에 갈 때 효자손. 아 효자손 하나. 그거는 뭐 합법입니다. 아 그거 예. 갖고 뭐 검찰에서 오라 그러면 나 가야지. 그건 뭐. 합법이죠. 효자손 하나 준 거 예, 갖고 뭐라 효자손 그러면 합법. 젠장. 네. 어쨌거나 뭐 말씀만이라도 좀 친절하게. 그럼 네, 좀 설명 제일 잘하고 치료 잘하는 그러니까요. 게 저의 네. 의무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선생님. 네, 야 중간에 우리가 자막이 안 나와서 모르시죠. 남기세 선생님, 네, 정형외과 전문이시고 저희 학교 1년 선배님이시고, 네, 지금 척추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분이에요. 저희가 쭉 척추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욕심이 많으세요. 지금 이 뒤에 슬라이드가 지금 무지 많은데 큰일 났네. 잠깐만요, 선생님. 지금 이따 할까요? 슬라이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시간 이거 다 돼가는데 큰일 났네. 가만있어 봐. 이거 어떡하지, 김팀? 질문. 질문을 좀 받고 예. 2탄을 또 뭐 한 달 있다 하든지 뭐 해야겠네. 아이고. 예, 선생님 질문. 네, 우선- 디스크와 협착증이 둘 다 있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요? 대개 협착증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디스크가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디스크보다 더 아프고요. 마비도 잘 옵니다. 왜? 신경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염증이 더 강력하게 해서 이런 분들이 마비도 잘 오기 때문에 네. 수술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많은데 그렇다고 비수술로 안 낫는 건 아니라 네. 이런 분들도 꼭 비수술 치료를 먼저 하는 게 낫고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저 질문 다 받으려면 네. 대체 없고 여러분들이 올린 질문들은 저희가 비욘디 게시판 아시죠? 이쪽으로 죄송하지만 남겨주시면 선생님 제가 쫄라가고 답을 다 꼭 갈아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할게요. 야, 선생님 지금 인기가 많으신데요, 지금. 네, 지금 계속 또 뭐 2부 해달라고 막 그러시는데 그래도 이 정해진 시간은 지켜야 돼요. 저희가 룰은 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지? 못한 거는 선생님 한번 모시고 또 해야지 뭐. 네. 한 달이나 뭐 후에 한 번 더 선생님 또 자세히 좀 부탁드릴게요. 박사님이 불러주시면 꼭 오겠습니다. 아니, 그때는 제가 제안할게요. 저희 집사람하고 한번 해보시죠. 아이, 제가 빠질게. 예. 친구하고 이 보니까 자꾸 뭐 예. 옵세 나오라고 난리야. 옵세. 우리 집사람만 좋아해. 짜증나 진짜. 그러니까 귀여우시잖아요. 어떻게 우리 집사람 진짜 너무 귀여워. 맞습니다. 너무 발랄해요. 나이도 50도 넘은 사람이 그냥 까불까불. 근데 두 분은 뭐 학교 동기생이니까 맞습니다. 되게 예. 궁합이 맞겠네. 그러면 그 한 달쯤 있다가 여러분 뭐 한 달쯤 있다 좀 미리 공지해 드릴게요. 우리 척추 요정 남기세 선생님과 저희 집사람 간에 그 제 2탄 또 준비를 해야겠네요. 야, 저도 잠깐 끼고 뭐 이렇게 같이 해서. 예. 아니 뭐 이렇게 좀 가끔 나오셔서 병원 홍보도 살짝 하시고 좋은 감사합니다. 이야기도 많이 예. 들려주시고 좀 해주세요. 네. 하여튼 오늘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로 고맙고요. 저희가 감사하죠, 선생님. 하여튼 허리 아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바른 정보가 드렸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그 선생님 저기 독립유공자의 집안이시기도 하고 참 이름도 특이하시고 남기세 돈을 남기는 건지 뭐 아무튼 뭐 남겨야 돼 아무튼 네. 그런데 또 척추 요정이라는 별명도 있으시고 와 지금 아무튼 뭐 기대 만땅입니다. 아무튼 2탄 때 말이에요, 선생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시간 반 동안 저희랑 같이 해주신 거 너무너무 고맙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에는요 잠깐 예고할게요. 예.
다이어트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병원에서 하는 전문적인 치료만 자세히 다룰게요. 저희 모토 아시죠? 네. 상업적인 거 추구하지 않고 진정성을 갖고 소비자나 환자분들께 도움되는 이야기만 전달할게요. 그때도 또 굉장히 멋있는 분 또 나오실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안타깝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세요. 비욘디 게시판에요. 네, 남기세 선생님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